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원 최종 투표율이 63.89%. 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서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캠프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10%포인트 이상의 차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승리를 자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저희가 홍준표 캠프 측과 인사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이신 김용남 전 의원 연결해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최종 투표율 63.89%가 나왔습니다. 예. 예측하셨어요? 이 정도는?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몰랐고요. 예. 글쎄, 저는 이런 투표율은 당내 경선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승리할 거라고 자신하십니까? 그 바닥 분위기상 네. 이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음. 그리고 기존에 여론조사상은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뽑아보면 거의 매번 윤석열 후보가 월등한 차이로 앞섰었거든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당원 투표 결과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뤄야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측은 당원 투표율이 65% 전후가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긴다. 당원 투표율을 보니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5%포인트 차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글쎄 근거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장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히는 여론조사. 물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사용되는 여론조사는 지지정당을 따지지 않습니다만 네. 기타 언론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정당을 구분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윤석열 후보가 10% 이상 차이로 앞섰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그동안에 20, 30, 40대에서는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후보가 20대에서는 3%, 30대에서는 9%, 40대 8% 이 정도 지지율밖에 안 나온다. 이런 의미로 398 후보다 이렇게 지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 수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 국민의힘 당원 구성 비율을 보면요. 그 전보다 지금 당원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네. 세대별 구성 비율을 보면 그전하고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가 약 35% 정도 되고요. 50대 이상의 당원들이 한 65% 정도 되거든요. 네. 당원 구성을 보면. 그러니까 20대부터 40대까지 홍준표 후보가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에서 좀 앞선다고 하더라도 당원 투표 결과는 그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영남 지역 당원이 한 43% 정도 되잖아요. 근데 역으로 이제 19만 명 정도가 추가로 당원으로 가입했을 때 수도권 당원들이 꽤 많아졌다. 이런 그렇죠. 거기에 지금 홍준표 후보 측은 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글쎄요. 수도권 당원들이 홍준표 지지를 많이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준표 후보는 최근에 적어도 정치 경력은 경남도지사하고 지금은 이제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만, 네. 수도권에서 특별히 홍준표 후보가 더 높게 나올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전혀 다른 분석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홍준표 캠프 측은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당을 4층에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녹취록까지 공개한 상황이거든요. 어제 저희가 이현주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장에 대한 윤석열 캠프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갖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문제를 사칭한 겁니다. 그럼 홍준표 후보 캠프 측에서.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의하면 누구나 경선 운동이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중앙당 당직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분명히 국민의힘 성북이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북에 당협이 아마 2개 정도 있을 텐데 갑과 을. 거기에 당협위원장이 됐던 아니면 그 당협에 일하는 당직자가 됐던 특정 경선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마치 문제를 밝혀낸 것처럼 호도하는 게 오히려 그게 사칭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현주 위원장 얘기를 이제 어제 저희가 들었지만 당을 사칭한 것이 아니다. 당협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칭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요. 당협에서 누가 됐던 선거운동하는데 아무 제한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장은 조금 황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쪽 입장을 저희가 이제 듣는 걸로 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가름하고요. 지금 민주당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야당 후보로 선출돼야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내놨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윤석열 후보가 좀 껄끄러운 후보다 보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그 경선의 여론조사 방식이 좀 이상합니다만 저는 그전부터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당내 경선을 하는데 지지정당을 전혀 묻거나 따지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호중 민주당 의원께서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로 되도록이면 우리가 상대하기 좀 쉬운 후보를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요. 윤 전 총장이 그동안에 여러 실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의 경우에는 망언이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 이후에 반려견 관련 발언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좀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났다. 이런 이제 언론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입문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죠. 몇 달 정말 안 된 정치 신인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의도식 화법이나 정치적인 언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는 것도 맞는데요.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신인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다른 쪽의 경력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2017년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그때 국민의힘 전신인 당의 후보로 나가서 24%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관련해서 광주 방문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힌 적 있잖아요. 언제 혹시 가시는 거죠? 사실은 경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자는 주장도 캠프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가 됐었는데 자칫하면 이게 이제 경선 때문에 급하니까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해서 경선이 다 끝난 다음에 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경선 이후로 지금 미뤄졌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대표와 만나고 있다
그리고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발언을 네. 한 게 있는데 안 대표는 좀 어떤 소통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뭐 의사소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후보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다른 뭐 배석자가 있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근데 분명히 그 소통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네. 공천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그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대선 후보에게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당 대표가 아닌 각 당의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안철수 대표 측과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물론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계십니다만 네. 대선은 사실은 그 승부를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그야말로 양 진영 간의 가장 큰 격돌의 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누가 1위를 하더라도 5% 이상 차이를 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5% 내외에 적어도 그 정도의 득표력은 항상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경선 막판 캠프 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보로 선출돼도 그러니까 패배 인정하고 원팀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사실은 누가 됐던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야만 하기 때문에 원팀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1, 2위를 다투는 그 각 후보 진영에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의 상당 부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확정이 되면 뭐 이렇게 결합하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워낙 이 대다수 다 기존에 윤석열 캠프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그 역에 사건이 발생한다면 워낙 이게 캠프나 구성원 비중의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예, 어제 이현주 위원장께 시간 드린 거하고 똑같이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30초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경제나 뭐 안보 교육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이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무너진 법치 그리고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는 윤석열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원칙을 잃지 않는 지도자로서 법치 회복, 이 무너진 법률 시스템의 복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이신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